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다음 달부터 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조지아주는 7월 1일부터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려졌던 첫 번째 비상명령 이후 1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주지사 행정부의 주법 중단과 공무원 직접 통제권, 교육기관 통제권, 여행재난 권한 등을 허용한다는 행정명령이 통과됐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지난 화요일 다음 달부로 비상 권한을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가운데 조지아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회복됨으로써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비상 권한이 필요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시대가 종료된 게 아니라며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조지아는 다른 주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도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캠프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비상 권한이 종료되지만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포함되는 내용은 추후 공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실시됩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내년 대선을 대비해 지난 21일 모의 제외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모의 투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으며 총영사관 민원진료 회의실에 모의 투표소를 설치해 실시됐습니다. 강승원 제외 선거 담당 영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날 모의 투표는 공관 직원을 중심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의 투표 주요 내용은 신고, 신청 접수 및 제외투표 회송 등 제외선거 사무 전반과 신규 제외투표 장비 등이 시험 운영됐습니다. 한편 제20대 대선 제외선거 투표일은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안내에 따라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발급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총영사관의 심연삼 영사는 KTN을 직접 찾아 세부 지침에 대해 밝혔습니다. 심연삼 영사는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에 대해 직계 좀비속 방문 시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직계 좀비속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만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셨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방문을 위해서 직계 좀비속 방문 시에도 자가격리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냥 아무나 다 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그 백신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14일 이상이 지나신 분에 한해서 자신의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밑으로 자녀, 손자녀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발급 대상자를 말씀해 주는데 그럼 접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수 방법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져서 동포 여러분께서 좀 불만도 많으시고 많은 그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일단은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감당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 그 대표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애틀란타 할 때 애틀, 그다음에 이그잼 푸션할 때 이그잼을 써서 atligem.mopa.go.kr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 서류라든가 질문사항 같은 것을 문의를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심연삼 영사는 출국 72시간 전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셨다고 해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를 갖고 가셔야 되고요. 공항 타기
그 비행기 탑승 시간 72시간 안에 발급받으신 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서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시설에 자기 부담으로 2주 동안의 격리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예 입국 자체가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출국하는 비행기 반드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그런 PCR 음성 확인서를 꼭 지참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영사는 신청서 접수일은 6월 28일부터 시작한다며 출국일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급하게 좀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게 확정이 돼갖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그 세부 절차라든가 구비 서류 같은 것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관련 보다 자세한 세부 정보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가운데 다도에 관해 관심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와 다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다도. 다도는 우리 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정신문화로 불립니다. 차를 마시면서 정신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차를 내리는 과정을 통해 예절과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에서 다도 수업을 진행하는 권영자 교사를 만나 차의 효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 다도라는 것은 차를 마시는 이제 예법을 배우는 걸 다도라고 하고, 다례라고 하는 것은 차를 이제 마시는 예절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차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차는 옛날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2000년 전 이럴 땐 중국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마셨는데, 약용으로 먹다가 차차 이제 이게 프랑스 영양학자가 차를 영양 분석을 하니까 너무너무 몸에 좋다는 것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되자 세계적으로 이제 마시는 붐이 일었습니다. 차의 효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차를 한 잔 마시면은 신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를 마심으로써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많습니다. 비타민 C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다도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대인관계와 분위기 조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수의 논문에서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도는 노인들의 뇌파를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고 보고됐습니다. 권영자 교사는 다도 교실을 통해 우리 문화의 고유 전통을 젊은 세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문화가 노인 사회에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이 차를 젊은 세대에게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고유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또 우리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손주들부터 다 가르쳐 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손주들도 차를 아주 잘 우리고 잘 마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저는 많이 양성해서 특히나 교사를 많이 양성해서 그 교사가 이런 센터에서 또 이제 후배를 또 양성하고. 조이너스 데이케어는 7월 6일 정식 오픈부터 코로나19로 답답함을 호소했던 노인들을 위한 다도 교실이 열립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6월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43만 9,455명, 누적 사망자는 61만 8,04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06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2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0만 1,723명,
누적 사망자는 18,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870명, 누적 사망자는 1,130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024명, 누적 사망자는 1,35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23일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ITC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사를 진행, 한국에 대해 14.72에서 27.05% 반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증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2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625명, 사망자는 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19일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코노월에서 확진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노월 카운슬은 G7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의견은 음모론이라면서 5월 봉쇄 완화 이후 방문객 증가 등 이유로 확진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는 오늘인 23일 도라빌시 경찰과 커피 위더 캅 행사를 통해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라빌시 경찰서 찰스 애트킨슨 경찰서장과 한인 데이빗 김 경관을 비롯해 경찰들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도라빌시 경찰은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노숙자 범죄 등에 대해 대처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